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저한테는 제 편 들어줄 친정 식구도 없고 정말이지 억울한 마음을 따로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으로라도 마음을 토로해보려 합니다. 남편은 늦둥이 아들인데요. 나이 차이가 무려 13살, 10살 나는 누나가 두 분 계셨습니다. 두 신우들은 고아인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가 홀로 대신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더니 결혼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두 신우들이 저를 반대하니까 저는 매우 수준 떨어지고 남편은 엄청 잘나고 그래 보이실 것 같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4년제 대학도 졸업했고 원룸이긴 하지만 전세금 차곡차곡 모아서 제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있는 집사람들에게는 제가 모아둔 돈이 개미 눈물만한 재산일 수도 있겠지만 일가친척 피부치 하나 없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나이 30이 다 되도록 시아버지가 주는 용돈, 신우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면서 아르바이트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럼 시아버지나 신우들이 돈이 많아서 막내 용돈을 팍팍 많이 주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학교 화장실 청소랑 근린 일자리에서 소개해준 여러 잡스러운 일들을 하셔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셨는데 늦둥이 아들이 안쓰럽다고 하루에 10,000원씩 텔레비전 옆에다가 놓아두고 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우들도 남편들 몰래 딴 주머니 차서 그 돈으로 남편한테 10,000원, 20,000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었고요. 처음엔 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찌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시아버님을 모시고 동거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가 병간호를 해드리려고 집을 자주 찾게 되었고 그러다 어찌저찌 해서 아예 그 집에 눌러 살게 되어버린 그런 경우였거든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동거를 시작도 못했을 테고 그럼 이런 마음고생은 안 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서러움이 밀려오네요. 남편이랑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시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꼭 텔레비전 옆에다가 돈 10,000원을 놓아두시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돈을 가져가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제가 그 사람도 이제 성인이니 이런 용돈 안 주셔도 된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시고 친구분들하고 식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애를 갖게 되었고 결혼식도 못하고 졸지에 쌍둥이 딸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남편이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아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름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그 사람도 나름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잔소리까지 더해지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애들이 못난 부모 만나서 개고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더러 무슨 일이든 좋으니 직장을 잡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남편이 신우들에게 전하면서 누나, 예진이가 나더러 돈 벌어오래 새끼들 굶어 죽일 거냐고 막 소리를 질러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말이 좀 사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이 일 저 일 안 해본 거 없이 자라 좀 억척인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고 두 아이 아빠가 되었으면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신우들이 달려와서는 저더러 귀한 남의 집 아들한테 돈 벌어오라 마라 소리를 한다고 부모 없이 자라서 본데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애들 아빠니까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저는 신우들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언제까지 파트타임 일만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 좀 제대로 된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형님들이 남편 먹여 살릴 거 아니면 일을 시켜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공장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시아버지가 가진 집도 있겠다. 아버님도 일하시겠다. 이래저래 아끼고 살면 될 거라는 계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3살쯤 되던 해에 갑자기 시아버님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그 집은 시아버지의 누나가 가진 집인데 임시로 건물 관리를 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고모님이 나가달라고 하시니 별 수 없이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하시는데 처음엔 에이, 아버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고 웃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손주 둘이나 낳고 사는 며느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있었나 싶어서요. 그렇게 쌍둥이들이랑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원룸 전세금의 돈을 좀 더 보태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동산에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 생각 없이 아버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어 그러시겠거니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금이나 뭐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남편은 1년의 반은 백수로 지내고 나머지 반을 겨우 일을 할 정도로 자주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학습지 교사를 시작해서였습니다. 간신히 적자는 면하고 한 달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축하며 살 수 있었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고급 양주바에서 웨이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바에서 안주 나르는 일을 맡게 됐는데 다들 잘 나가는 손님들이라며 팁도 쏠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이나 있는 남자가 꼭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 좀 탐탁지 않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헛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팁이랑 월급을 생각하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돈을 많이 준다니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급바에서 일한 지 몇 개월 만에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개념이 없긴 해도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구두 하나를 사더라도 손님들이 깔보지 않으려면 명품을 사야 한다고 하고 지갑, 시계, 벨트, 신발 이런 것들에 집착하듯 새 것을 사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제가 애들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런 걸 사느냐고 조금만 저렴한 걸 쓰자고 하면 이게 다 투자라고 손님들이 자기한테 팁을 많이 쓰게 하려면 좋은 걸 걸쳐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웨이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호빠에서 일을 하는 거라곤 눈치도 못 채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응응누님이라고 저장된 여자가 자꾸만 하트를 날리는 걸 보았습니다. 뭐가 좀 찝찝해서 남편 몰래 카톡을 열어보았는데 남편이 그 여자랑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카톡을 다 읽지도 않고 남편을 깨워서 이게 다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손님으로 온 부잣집 여잔데 팁 좀 더 받으려고 맞춰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팁 몇 푼에 애들 아빠로서의 품격까지 팔진 말라고 그 돈 안 벌고 말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이게 다 제가 돈돈돈거려서 그런 거라며 버럭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에 속상한 마음으로 시아버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은 남편을 단단히 혼내주겠다며 저더러 기분을 풀라고 하셨고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애도 둘이나 있고 시어른도 모시고 사는데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할까 싶은 마음에 그 일을 묻어두기로 했는데요. 그로부터 딱 석 달 뒤에 저한테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길래 잘못 온 거겠지 생각했는데 제 이름으로 온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남편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보낸 것인 줄 알고 소장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까지 했었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이게 뭐냐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거기 쓰인 원인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라고 찬찬히 읽어보고 대응하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 소장에는 제가 평소 언행이 거칠고 남편을 무시하며 돈에 집착하는 여자라서 이혼을 원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돈돈거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면서 다음 글을 읽어보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아버님의 보험금 반환도 청구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을 읽다 보니 몇 년 전에 제가 학습지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아버님 앞으로 들어드린 암보험금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고의로 아버님을 속이고 암보험을 들어두고 보험금을 착취하려 하는 것이니 조속히 보험 수혜자를 자기 명의로 바꾸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환급형 보험이라서 10년 지나면 보험금으로 부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10년 만기해봤자 300짜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다 뭐냐고 물으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저랑 부부 사이를 끝내고 싶었는데 그동안 용기가 없었다고. 그러니 이제라도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 양육권도 저더러 갖고 가라고 하고 자긴 돈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으니 저더러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싫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고요. 저는 시아버님께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 아범을 말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님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시며 남편을 설득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아버님이 앞장서서 저더러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더 이상 꼴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 신우와 작은 신우에게 전화를 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랑이 호빠에서 만난 여자가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중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신랑에게 이미 벤츠도 한 대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변호사도 사줘서 이혼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더 버티면 저만 손해니 그만 물러서라지 뭡니까? 그 돈이 많다는 여자는 바로 신랑이 카톡을 주고받던 응응누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분해서 시아버님께 이 집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손녀들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건 자기 명의로 계약한 거니 못 빼준다고.
이걸 빼주면 자기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 따지듯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혼하고 몸만 나가는 마당에 아버님 살집까지 걱정해야 하는 거냐니까 부모 없이 막 자라서 못돼 먹는 년이라고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법정에서 구질구질하게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랑 엮이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사연이라도 남겨봅니다.